어떤 거? 탐구 중요하지. 탐구 중요하지. 잘 갔다 왔어. 사실 수요일에 나오는 자, 아이들 저희 진도 나갈 타임입니다. 인정? 그래서 저희 후려쳐 봅시다가 아니라 열심히 나가 봅시다. 열심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책 어디다 놨지? 내가 분명 학진이한테 받아서 네, 책 훔쳐간 사람? 없니? 뒤에다 놨나? 아 저기 있구나. 아 저런 뒤에다 놨네. 근데 왜 이렇게 어디 놀러가는 애들이 많지 얘들아? 얘들아 그냥 약대는 말이야 얘들아.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때부터는 쌤 고1 때부터 엄마 아빠가 어디 놀러가자 하면 나 공부해야 돼서 못 간다고 막 그랬었어. 약간 그렇다고 영훈아 알겠니? 아 그게 아니라 자! 해봅시다. 저희 아마 86쪽부터 할 차례인 것 같아요. 평균값 정리랑 노래 정리 후딱 해봅시다. 아 여기 쉬워요. 쉽습니다. 금방합니다. 그래서 후딱 해봅시다. 여기가 뒤에 내용이 좀 어렵지? 여기는 이제 좀 이지하니까 후딱 하고 내용 쳐봅시다. 자, 봐봐. 일단 노래 정리 먼저 갈게요. 노래 정리. 그러니까 이 정리를 만든 수학자 이름이 롤인 거고요. 게임 아니고요. 게임 롤 아니고 그냥 수학자 이름이 노래 정리인 거고. 얘들아 정리. 미적에서 배우는 정리는 크게 3개 있어요. 첫 번째 너네 무순위값 정리란 건 이미 배웠어? 사이값 정리란 거 하나 배웠다. 그쵸? 사이값 정리는 이제 뭐 근의 존재성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사이값 정리를 썼던 건데 롤의 정리는 어떤 거냐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제 조건은 얘들아 일단 이런 정리를 만들려면 무슨 속이란 조건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연속 조건은 무조건 있어요. 왜냐하면 끊겨져 있으면 얘들아 함수가 진짜 개성 있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관된 정리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 전제 조건 연속이어야 합니다. 알아줘야 하는 내용이고요. 얘들아 연속이란 거에 직관적이에요. 할인아 끊어지는 지점이 있다, 끊어지는 지점이 없다? 끊어지는 지점이 없이 생긴다. 연속임으로. 여기까지. 두 번째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미분도 가능해야 된다. 미분 가능의 실전적인 해석은 얘들아 우리 뾰족한 점은 미분이 된다 안 된다? 그림으로 봤을 때 안 된다 했죠. 뾰족한 점은 미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뾰족점이 없다예요. 뾰족점을 수학적으로는 첨점이라 부르죠. 첨점이 없다고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할 거예요. 롤의 정리를 얘기하려면 연속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하나 그어놓자. 당연히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에 밑줄 한 번만 그어놓을까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에. 그런데요 롤의 정리를 쓰려면 전제 조건이 또 필요합니다. 구간을 A부터 B까지 본다 치자. 구간을 A부터 B까지 본다 했을 때 이것도 전제 조건으로 필요해요. 롤의 정리 쓰려면 이걸 어떻게 읽을 거냐면 구간 끝의 함수값이 같다는 조건이 필요해. 롤의 정리를 쓰려면. 그래서 얘가 사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문제에서 당연히 줄 텐데요. 이거 기억하면 돼. 롤의 정리는 언제 쓰는 거냐면 구간 끝에 함수값이 같을 때 쓰는 정리입니다. 구간 끝에 구간을 A부터 B까지 본다 했을 때 그 구간 끝에 함수값이 같다면 쓸 수 있는 정리예요. 구간의 함수값이 같다면요. 그럼 어떤 정리인지 이제 소개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구간 끝에 함수값이 같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잘 봐봐. A일 때 함수값이랑 B일 때 함수값이 어떻다는 게 전제야? 같다가 전제니까 이렇게 점을 2개 찍어 볼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봐봐. 함수가 이 점을 지나고 이 점도 지나겠지. 그럼 이제 첫 번째. 함수가 이 점을 지나긴 지났는데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나고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진짜야.
어떻게 지나고 있을 수도 있을까? 내려가면서 지나고 있을 수도 있어. 그 얘기도 할 거야. 잠깐 기다려. 일단 올라간다 해볼게. 오케이? 올라간다 치자. 이렇게 올라갔어. 마치 이제 삼전 주식단에 그게 아니라 이제 올라갔어. 야, 근데 올라가긴 하는데 소연아, 결국 이 점 지나야 되죠. 결국 떨어지긴 해야 돼요? 안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긴 해야 돼요. 결국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떨어지긴 해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당연히 뾰족하면 절대 안 되고 둥글게 생겨야 돼. 둥글게. 미분 가능이니까 둥글게 생겨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어딘가에, 그래서 둥근 부분 어딘가에 우리 이런 둥근 부분 접선의 기울기 꽂았을 때 이렇게 둥글게 생기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 얼마라고 불러요? 저 직선 기울기 얼마야? 얼마야? 10이야 100이야 0이야? 기울기 0이죠? 이렇게 기울기 0짜리 접선의 기울기가 발생한다. 한 번 더. 아니 쌤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 내려갈 수도 있는데 서체가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어차피 여기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한 번은 다시 올라가야 돼. 적어도 한 번은. 그럼 이래도 접선의 기울기 0인 곳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제가 주장할 건 이제 이거야. 봐봐. 이 어딘가 지점을 C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C라는 지점은 어떤 특징점을 C라고 놓은 거야, 할인아? 접선의 기울기가 몇인 점? 0인 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를 혜린아 우리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야? 무슨 프라임 C가 0이다? F 프라임? C가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F 프라임 C가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래 안 그래? 미분하고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잖아. 얘가 얼마의 순간이 존재한다? 0인 순간이 당연히 누구랑 누구 사이에? A와 B 사이에? 이 C는 A와 B 사이에 생기겠죠? A와 B 사이에 한 개는 있어요. 무조건 한 개는 있어요. 적어도 한 개는 있다. 한 개는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입니다. 이게 롤의 정리예요. 이게 롤의 정리. 함수값 같으면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지점이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한다. 모든 정리 이렇게 적어도 한 개 존재성을 묻는 얘기고요. 근데 왜 적어도 한 개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좀 자명한 게 이렇게 함수값이 같은데 뭐 당연히 이렇게 꿀렁 하고 이제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이제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게 뭐 되게 많겠죠? 되게 많아서 몇 개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렇게 한 개는 있어야 된다. 적어도 한 개는. 무조건 한 개는. 그래서 롤의 정리는 어떻게 기억하는 게 맞냐면 이렇게 FA랑 FB가 같으면 구간 끝의 함수값이 같고요. 구간 끝의 함수값이 같다면 그 사이에 A와 B 사이에 미분에서 0 되는 C가 한 개는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시원하다. 마트에 다니잖아요. 거침없이 아이키드라는 드라마 아니? 너네 아냐? 알아? 너 몇 살이냐? 그게 아니라? 재밌게 봤는데 하이키드. 뭔 말인지 좀 알겠냐? 그러니까 이제 낯설긴 하지만 그렇게 못 알아듣진 않겠지 않냐? 그래서 좀 알아두자. 함수값 같으면 구간 끝의 함수값이 같으면 A와 B 사이에 미분에서 0 되는 지점이 존재해야 돼. 한 개 이상. 평균값 하기 전에 문제 풀면서 좀 와닿게 하고 갈게요. 이거 천천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천천히 정리 한번 해보고 저는 이제 필수의 7번을 한번 풀 거예요. 천천히 정리해볼게요. 시간 좀 줄게. 문제만 쓰고. 네, 근데 이 정도로만 증명해도 충분합니다. 사실 이제 조금 더 수학적으로 수식 써서 하는 증명이 이제 87쪽에 나와 있는데 그건 살짝 외계어처럼 느껴질 거라 이 정도로 증명해도 충분하다. 롤의 정리 문제는 나오면 개 쉬운 문제 그냥 한 주는 문제 수준으로 나와.
킬러 라인이 될 수 없어요. 이 유형은. 평균값도 마찬가지. 정리 문제들은 그냥 두 번째 장 정도에 스무스하게 푸는 느낌으로 나오지 막 킬러가 되긴 어려워요. 킬러가 되긴 어렵다는 거.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필수예제 7번 하나 봅시다. 필수예제 7번에 괄호 1번 하나 풀어볼게요. 가자. 다음 fx가 있을 때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값을 찾아보래요. 근데 얘들아 그럼 일단 뭐 당연히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합니다. 다음 함수니까. 그럼 못 찾아요 여기? 구간 끝에 함수값이 같은지 확인은 좀 해주셔야 돼. 그지? 그럼 이 문제는 구간이 몇부터 몇까지야? 1부터 3까지죠. 그럼 얘들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작업은 뭐야? f 몇 과? f 몇 과? f 몇 과? 와 진짜 개쩌네 이 개새들. f 1과 f 몇이 같은지? 3이 같은지? 그래 고마워. f1은 얼마일까? 여기다 1 넣자. 1에서 무슨 넣스 4? 마이너스 4 3 넣자. 9에서 4, 3? 12. 그래 일단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이니까 같은 게 확인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구간 끝의 함수값이 같으므로 알았어. 반드시 f'C가 몇이 되는 순간이 0이 되는 순간이 1과 3 사이에 존재해야 한다. 이게 롤의 정리입니다.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이게 미분하자. 얘들아 이게 미분하면요. 이게 미분하면 몇 x 빼기 4야? 2x 빼기 4잖아요. 그쵸? 이제 거기 x 대신에 누굴 넣자? c를 넣자. 그럼 x 대신 c를 넣으면 2c 빼기 4는 0을 만족하는, 즉 이거 넘겨주면 c는 얼마? 2. 이 c 값은 1과 3 사이에 있는 값이 자명하므로 c 값은 2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솔직히 얘는 발가락까지 내만가? 그래. 대충 뉘앙스 이해만 하면 문제 푸는 게 그리 어렵진 않을 테라. 밑에 거 굳이 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괜찮겠죠 이 정도는? 오케이. 다시 86쪽으로 와서 평균값 정리합시다. 얘가 조금 중요해. 평균값 정리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는 살짝 이름에서 뭘 느끼시면 좋냐면 평균값이랑 평균. 너 혹시 미분 처음 배울 때 우리 무슨 균 변화율이란 걸 약속해봤어요? 평균 변화율. 진짜 평균 변화율이 무슨 의미야? 기울기랑 똑같은 거죠. 평균값 정리는 왜 평균값 정리를 쓰냐면 공식에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라는 말을 쓰는 건데, 평균값 정리는 언제 쓰는 거냐면 전제가 없어. 얘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그냥 항상 쓸 수 있는 정리야. 롤의 정리는 여기다가 구간 끝의 함수값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죠. 평균값은 그게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같지 않아도 되고요. 이거 잘 봐봐. 구간이 이렇게 있어요. 구간은 A부터 B까지라고 적을게요. 그러니까 X는 A랑 X는 B가 있어. 소연아, 당연히 이 A일 때 함수값하고 B일 때 함수값이 같다는 보장이 일단 있다고 없다고? 없습니다. 다르게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구간 A부터 B까지인데 그때 함수값은 다를 거야. 같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르게 표시를 해볼게. 또 당연히 A를 위에다 놓고 B를 아래다 넣어도 돼요. 평균 정리 뭐냐면요. 일단 이거 먼저. 이 두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 또는 무슨 울기가 있을 텐데 기울기가 이 노란색이겠다. 그쵸? 기울기가 써보자. 도와줄 사람. 못 빼기 A분의 내 기울기 어떻게 구해? B 빼기 5분의 A분의 그래. 하이나 무슨 B 빼기 무슨 A? F2 빼기 F 이 기울기죠. 이게 저 노란색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까지? 근데 내가 지금 함수를 그릴 거거든요. 함수를 그릴 거야. 이 두 점을 지난 함수를 그릴 거야. 당연히 어떻게 생긴지 알아? 몰라? 그냥 소울 없이 그려볼게 대충.
얘가 이 직선보다 더 가파를 수도 있고요. 더 완만하게 지낼 수도 있거든요. 여기를. 야, 가파르게 지난다 해보자. 이 직선보다 가파르게 이렇게 지난다고 한번 해볼게.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어쨌거나 혜린아 여기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지나려면 다시 내려와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대충 그려본 거야. 대충 수많은 케이스 중에서. 네, 잘 생각해봐. 쌤이 얘랑 평행한 직선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마구마구. 평행한 직선. 평행한 직선을 땅땅땅 생각하다 보면 준범아, 그 평행한 직선 중에서 얘랑 접하는 거 무조건 있겠냐 없겠냐? 있겠죠. 접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록선하고 기울기가 똑같아서 그 접하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무조건 하나는 있을 거예요. 하나는. 여기 그 지점을 C라고 해볼게요. 이 지점을 C라고 해볼게. 그럼 터지마. 다시 내가 그은 이 선의 이 접선의 기울기는 이 초록색의 기울기랑 어떻다? 같다죠. 그럼 이 초록색 접선의 기울기 이름 불러줘. 무슨 프라임 C? F 프라임 C. C에서 접선이니까 F 프라임 C. 따라서 얘랑 같아지는 F 프라임 C가 같아지는 게 무조건 존재해야 됩니다. 반드시. 선생님, 저건 네가 그림을 이렇게 올라가게 그려서 그린 거 아닙니까? 응, 아니거든? 뭔 소리야? 봐봐. 이거 똑같이 이 두 점을 지나는데 이번엔 가파르게 가는 게 아니라 좀 완만하게 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완만하게 가도 어쨌거나 부드럽게 그려주면 뭐 이 점 지나야 되니까 함수가 이렇게 생긴다 해볼게. 그래도 여전히 소여져. 땅땅땅 얘랑 평행한 거 듣다 보면 탕르고 뭐하는 아이가 있을 거야. 접하는 아이는 그림적으로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그 점을 C라고 한다면 이런 그림에서도 이 기울기랑 F'C가 같아지는 곳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렇죠? 반드시 하나는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그 어떤 함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는 구간 끝점의 기울기와 구간 사이죠. 이걸 만족하는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가 평균값 정리의 결론이에요. 구간의 끝점 사이 기울기랑 F 프라임 구간 사이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접선의 기울기. 이걸 만족하는 곳이 하나는 무조건 존재한다. 적어도 한 개는 있다. 이게 이제 평균값 정리고 그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다 쓸 수 있어요. 그냥 연속이고 미분가는 하기만 하면요. 여기 당연히 얘들아 구간 사이 값이어야 돼요. 갑자기 이제 우리는 그림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C가 이딴 데 있으면 안 돼,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거고.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쓸 수 있는 정리입니다. 롤의 정리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냥 이 뉘앙스라고 하면 기억하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정리고 구간 끝점의 기울기랑 F 프라임 구간 사이 점. 그걸 이제 C라고 부르는 거. C. 구간 사이 점. 그걸 C라고 부르는 거. 이게 성립하는 게 있다가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 사실 이게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거 가지고 별로 헷갈리진 않을 텐데 이제 사실 수능 타겟팅 수업이면 어떤 정리를 언제 쓰는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가볍게만 알아주세요. 가볍게만 알아두면 좋은 거는 우리 이렇게 함수값이 0이다 존재성 볼 때는 존재성이라는 건 문제에서 존재한다. 적어도 몇 개 이상 있다. 약간 이런 게 존재성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적어도 몇 개 이상 있다. 이렇게 함수값이 0 되는 거 찾는 건 그냥 사이값 정리 쓰겠다는 생각하면 돼요. 사이값 정리는 뭐였어? 그냥 함수 두 개 지나는 점 있으면 일자로 연결할 수 있다. 그게 사이값 정리의 뉘앙스였죠? 이런 사이값이고 미분계수 0인 거 찾자는 롤의 정리 쓰자는 뉘앙스고요.
이제 미분계수가 0이 아닌 어떤 상수값이다 이러면 평균값 정리를 떠올리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유형 섞이고 시험 준비할 때는 필요한 내용인데 지금은 각각의 문제에 집중을 하고 근데 그냥 혹시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그냥 질문을 좀 하더라고. 쌤 언제 사이값 쓰는 거고 언제 롤 쓰고 언제 평균값 써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함수값에 대한 0을 물어볼 때 이런 존재성 물어볼 때 사이값 쓰고요. 미분계수 0의 존재성 물을 때 롤을 쓰고요. 미분계수가 이렇게 이제 0이 아닌 어떤 상수가 나오는 구조는 평균값 정리를 생각한다고 기억하시면 뭐 이제 단원이 섞이더라도 우리가 문제 풀 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냥 저건 알아두면 좋다. 저것도 유형이 섞였을 때 뚫을 수 있는 정도. 타다단. 재밌다. 그럼 있잖아. 좀 재미난 사실 하나만 관찰해볼까요? 재미난 사실 하나만? 재미있는 사실 하나만? 이제 이게 평균값 정리잖아요. 그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쓸 수 있는 평균값 정리. 근데 롤의 정리는 전제 조건이 뭐였어 하리나? FA랑 FB가 어떻다? 같으면 이제 F'C는 0이 있다 이거죠. 사실 이것만 알면 봐봐. 모든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평균값 정리잖아 이게. 만약 여기서 소연아 FA랑 FB가 어때진다면 같아지면 얘가 얼마 돼요? 0 되죠. FA랑 FB가 같으면요. 그럼 FA랑 FB가 같으면 F'C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 뉘앙스가 되는 거지. 사실 평균값 정리가 있으면요. 롤의 정리는 그 평균값 정리의 아주 특수한 상황이야. 뭐 몰라도 돼요. 그냥 수학 공부 느낌. 평균값 정리가 좀 큰 범위고 롤의 정리가 그거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그래서 뭐 이건 알아두면 나쁘지 않다. 그냥 딱 평균값 정리 항상 쓸 수 있는 건데 특수하게 FA랑 FB가 같다면 얘가 0이 되면서 F'C는 0이다가 되면서 롤의 정리 구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렇대요. 그래요. 네, 맞아요.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저희는 필수 예제 8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쌤 다음 주에 머리 자를 거야. 파마할까 생각 중입니다. 시간 내서. 그냥 그렇다고요. 지금 머리 좀 긴 거 같지 않냐? 그래서 수업하다가 지금 머리가 눈 찔러서 꽉 차서 그냥 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수업 끝나고 이제 거울을 하고 보면 뭔가 약간 너는 혹시 H.O.T라고 하니? 약간 90년대 가수 머리 느낌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잘라야겠다 해서 자를 거야. 아싸리 짧게 잘라볼까? 내 머리 짧게 자른 적이 이제 군대 갈 때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자르고 나서 거울을 봤거든. 여기 거울을 봤는데 진짜 머리 밀고 나서 거울 한번 보는데 원숭이 가운데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 제가 그리고 진짜 그 첫날 자고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거기가 이제 훈련소 이렇게 가면 여자들이 군대기 싫어하는데 근데 이건 그냥 들으면 이제 이렇게 약간 시체처럼 이렇게 잔단 말이야. 진짜 이렇게 자요. 모포 같은 거 깔아놓고 이제 이렇게 잔단 말이야. 내가 여기 있었어. 여기에 이제 내 옆자리에 1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독두꺼비 닮았었거든 진짜로. 아니 진짜 독두꺼비처럼 생겼었어. 그러니까 좀 그랬었어. 근데 얘들아 이제 내가 첫날 밤에 이제 딱 자고 야 쌤은 너 이렇게 잘 때 어떻게 자? 이렇게 정자세로 누워 자면 돌려 자? 정자세로 누워 자는 건 좀 힘들지 않냐? 내가 말하지 않았다. 나 무조건 돌려 자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첫날에 잤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6시 빠빠빠빠서 일어났어. 네, 내가 쌤이 원래 잘 때 이렇게 잠들었다가 이렇게 돌려서 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쪽을 보고 잔 거야. 근데 이제 이 형이 여기를 보고 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눈을 떴는데 눈이 많죠. 눈을 떴는데 약간 어떤 모습을 맞췄는데 너 혹시 그 박진영 짤 알아요? 자기야 이렇게 칭얼 거려 그거 알아? 그거 실사반으로 이제 이 형이 이렇게 자고 있는 게 이제 딱 눈앞에 펼쳐진 거야. 와 이제 그걸 보고 육성으로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 거 보면 얘들아 원래 힘든 건 다 순간이고 사는 게 힘들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다 지나가고 지나면 추억이 됩니다. 그럼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알겠지? 다 지나가야 돼.
필수제 8번 봅시다. 필요 8번은 뭐냐? 필수 8번인데 아니 왜냐하면 쌤이 앞반 수업에 고1 애들하면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필요 조건 쓰는 게 남아있어서 네, 그래서 깡깡 정리 볼게요. 바로 2번으로 볼게요. 바로 2번을 봅시다. 오, 필요 8번 필요 조건? 네, 필요 조건 기억나냐? 모든 걸 머리에서 지웠죠, 그래서? 알고 있어. 네, 이게 무슨 러스 1부터 0까지 보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보자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평균값 정리 쓰라니까 평균값 정리가 뭐다? 일단 구간 끝점 사이에 무슨 물기를 찾아라? 구간의 끝점 사이에 기울기를 찾아라. 그러니까 구간 끝점 찍읍시다. 그럼 여기 어딘가 x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이 있을 텐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암산해볼까? 1 되겠죠? 그래? 그래야 얼마 될 거야? 마이너스 2 되겠다, 그죠? 계산하면 무슨 러스 1? 마이너스 1 9 더할게 얼마 나올까? 8 나오겠죠? 함수값 8이다. 0 넣자. 0 넣을게요. 다 제가 좋아요. 더 크네. 제기라. 함수값 얼마 나오면? 9 나오겠다. 그쵸? 이렇게 좋기? 그럼 진짜 이제 이 두 점 사이에 무슨 울기 찾아? 기울기 찾자. 얘들아.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 분모 얼마? 1. 얘에서 얘 빼면 분자도 1이죠. 얘들아 이거 기울기 얼마 나와요? 기울기? 1 나오죠. 이거랑 F'C 얘 미분하자. 네, 그럼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거기다 c 나온 거야. 따라서 얘랑 마이너스 3c 제곱 더하기 2가 같아지는 순간의 찾자가 평균값 정리잖아요. 그럼 얘들 이거 넘기고 넘겨주면 3c 제곱은 1이 될 거고요. c 제곱은 몇 분의 1이다? 3분의 1이라고 세팅을 잡을 수가 있을 텐데 사실 그러면 이론상 이거 c를 만족하는 거 그냥 루트 3분의 1도 있지만 무슨 러스도 있어? 마이너스도 있다, 그죠? 그럼 답을 두 개로 써야 될까? 라는 고민이 발생할 텐데요. 서진아, 우리 C라는 녀석은 무조건 이 구간 안에 있어야 돼? 밖에 있어야 돼? 안에 있어야 돼. 근데 이런 플러스가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그건 다음에 하고 이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우리의 정답이 되지 않을까? 얘 범위에서 어긋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봐주시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야, 밑에 8-3번 하나만 제가 풀어줄게요. 8-3번.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계산 문제니까 뭐 파이팅 하시고 8-3번 하나만 하자. 그래서 이건 이제 쌤이 설명해줬듯이 평균값 정리를 좀 느껴야 하는데 다시 한번 평균값 정리라는 건 뭐냐면 구간 끝 사이의 기울기랑 F'C 즉 C라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같은 거 찾는 거잖아요. 함수를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제가 잘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이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A가 좀 왼쪽에 A를 좀 왼쪽에 그어주고 A가 여기 오케이 B는 조금 멀리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중국어 평균값 정리라는 뭐라고? 일단 구간 끝점 사이에 무슨 ur기 찾아야 돼? 기울기. 그럼 A라는 점과 B라는 점 사이에 무슨 ur기를 찾는다? 기울기. 빨간색이라고 인정을 하자. 오케이? 얘랑 F'C 즉 C라는 순간에서 무슨 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거 찾자잖아요, 그죠? 그럼 잘 찾아보자. 봐봐. 얘를 이동시키다 보면 이 완만한 거를 활용하. 여기 어디서 이렇게 평행한 거 접하는 거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여기 하나. 위로 올라갔을 때 여기 하나. 좀 내릴게. 이 완만한 거 내리다 보면 보여나 약간 이쪽 어딘가에서도 완만한 기울기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그쵸? 이거 아래로 내리다 보면. 근데 이걸 더 이렇게 내리다 보면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 같아지는 순간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있을 거야. 접하는 순간 이렇게 있을 거야. 따라서 얘들아 이렇게 초록 색깔 지점 몇 지점 나온다?
세 지점 나와서 이건 그냥 이런 그림을 참고해서 3개라고 지르길 원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두 지점 사이 기울기랑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 갖는 곳을 찾는 거고 얘를 이제 위아래로 좀 이동시키면서 접하는 곳 찾으면 돼요. 여기가 첫 번째 C. 내리다 보면 여기 두 번째 C. 또 내리다 보면 접할 때 여기 세 번째 C. 이렇게 해서 3개라고 셀렉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뭔 말이야? 그래. 끝! 자, 이제 뭐 중간 단원 관리는 열심히 푸시고요. 자, 증가와 감소. 미분의 꽃. 미분을 왜 배우는가를 얘기할 수 있는 파트야. 자, 가자. 드디어 이제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미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어렵진 않아요. 제가 일단 너네가 이 페이지를 공부하면서 얻어갔으면 하는 정보가 몇 개가 있는데요. 난 이걸 좀 얻어보자. 봐봐. 첫 번째. 이제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이런 문장을 외우자는 건 아니고요. 이걸 보고 증가네 라고 읽을 줄 알길 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봐봐.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를까요? 증가하는 함수라고 부릅니다. 오른쪽 위로 가는 함수를. 그럼 얘들아 어려운 건 아니야. 여기 어딘가에 x1이 있다 치자. x좌표. 그거보다 큰 쪽에 x2가 있다 치자. 그럼 소연아 여기 함수값이 fx1이죠. 여기 함수값이 fx2죠. 그럼 자명하게 x가 클 때 함수값도 큰 상황이 연출이 되죠. 이런 증가함수는. 따라서 이제 이런 표현을 보고 증간에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이건 할 줄 알아야 되고 느껴봐야 돼. 그러면 나는 이걸 보고 어떻게 끄덕끄덕 할지를 15초만 생각해 봅시다. 저건 어떻게 끄덕끄덕 해야 될까요? 그것은 어떻게 끄덕끄덕을 해줘야 될까? 진서야, 어떻게 끄덕끄덕 해주면 될까? 감소네 끄덕끄덕 해주면 돼요. 감소라는 건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고 여기가 이제 x1, 여기가 x2면 이제 아무래도 fx1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fx2가 작고 일단 이거 하나 끄덕끄덕 해주다가 일단 제가 원하는 건 첫 번째 보고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보고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이건 근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증가함수 특을 볼게요. 이렇게 되잖아. 잘 봐봐. 잘 봐봐. 제가 이런 x1, 뭐 x2 이런 지점을 잡아볼게. 나 질문 하나 하자. 얘는 x1이란 지점에서의 무슨 선의 기울기일까요? 접선의 기울기니까 얘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을까? 얘는 뭘까요? x2에서의 무슨 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죠. 얘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하리나 이거 둘 다 양수야? 기울기? 둘 다 양수죠? 거기까지 괜찮을까? 관찰할 수 있게 양수다. 이걸 볼게요. 그럼 x1과 x2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똑같은 논리. f'x1과 f'x2가 있을 때 기울기 보여나 이거 혹시 양수야? 음수죠. 진짜 미분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 하나 제시할게요. 제일 중요한 문장. 얘들아 이런 건 증가라고 부르고 이런 건 무슨 소라 불러? 감소라 부르죠. 미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제일 중요한 거 f'x가 이걸 국어적으로는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양수면 원함수는 무슨 가한다? 증가하고요. 음수면 fx는 무슨 소한다?
감소한다. 이거 진짜 미분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진짜 제일 중요한 문장이고 이걸 좀 더 압축해서 읽으면 도, 함, 수, 의, 부, 호, 는 원래 함수 미분전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결정한다. 진짜 미분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진짜 미분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 도함수의 도는 원래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결정한다.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미분의 꽃, 진짜 미분의 본질. 도함수를 구하는 본질이에요, 저게. 도함수의 도는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냐면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를 결정한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외우시고, 묵시고, 졸라주고, 개주고. 사실 도함수 왜 배우냐면 도함수 부호 판단에서 증감 판단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사실 저희 끝이 아니야. 도함수 왜 배우냐면 저거 부호 가지고 증가인지 감소인지 추론하려고 배우는 거야. 그냥 그게 진짜 끝. 그게 제일 중요해. 도함수는 왜 배운다? 도함수 부호 가지고 도함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가지고 증가인지 감소인지 판단하려고 배우는 거야. 원래 함수가. 도함수는 그래서 부호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도함수는 얼마인지보다도 부호가 제일 중요해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해요. 다시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해요.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해요.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배울 건데 도함수는 뿔인지 마인지가 중요하니까 그 뿔마를 나누는 경계인 몇일 때도 굉장히 중요할까요? 뿔마의 경계는 얼마야? 0이죠. 0일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뒤에 가서 합시다. 그러니까 너네 그 페이지에서 반드시 이걸 가져가요. 도함수 부호는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결정하고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합니다. 오케이? 한쪽 넘깁시다. 한쪽 넘겨서 94쪽 봅시다. 94쪽. 얘들아, 이제 이게 그냥 너네 혼자 공부할 때는 이 93쪽이랑 94쪽 내용이 좀 헷갈릴 거거든요. 어디엔 등호가 있고 어디엔 등호가 없거든요. 근데 등호의 여부는 출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냥 얘들아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 그러니까 이제 도함수 부호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하는 문제는 받아들이고 만약에 문제에서 증가라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증가 또는 감소를 한글로 주잖아. 이 한글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한글로 주면. 그냥 외우세요. 내가 증명해줄게. 이거 문제에서 증가라고 주면 무조건 밑에 등호 붙인다고 기억하면 돼요. 그냥 문제에서 증가란 어디 주면 f'(x) 0보다 크다가 아니라 무조건 크거나 같다고 해야 돼. 문제에서 한글로 주면 나는 등호 붙입니다. 무조건 예외 없어. 무조건. 이거 기억하면 이제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다 가져갈 수 있고, 근데 이제 왜 그런지 소개 한 번만 해줄게요. 가벼운 증명. 아니 쌤, 증가는 F'이 양수일 때만 말하는 거지 0일 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는데 이게 좀 완전 수학사적인 얘기는 이거 있다고 한번 할게요. fx는 x3제곱. 그래서 우리가 대수를 하던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면, 대수의 추억을 생각하면 대충 어떻게 생기는지 알죠? x의 홀수 제곱이니까. 대충 어떻게 생겨? 대충 이렇게 생기죠. 올라가게. 거듭 제곱 끈할 때 썼어. x의 n제곱 할 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겨. 그럼 혜린아 솔직히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뽀삐가 봐도 무슨 감수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증가함수라고 말해도 됩니다. 이거 증가함수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증가의 완벽한 정의는 이거라서 그래요. 이게 증가의 완벽한 정의자 약속이라서 얘는 x1과 x2를 어느 지점으로 잡아도 증가라 말할 수 있어요. 증가의 엄밀한 정의는 이거라서. 근데 여기까지 가면 너무 헷갈리니까 증가는 맞잖아. 오른쪽 위로 가고 있잖아. 계속. 정도로 끝냅시다. 얘 증가함수야. 모든 지점에서 증가 중인 증가함수야. 이건 일단 팩트.
팩트. 네, 얘들아, 이제 여기서 이거 등호를 빼면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럼 보여요. 이거 F 프라임 보여보자. 이거 혹시 몇 x 제곱이에요? 3x 제곱이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러면 얘들아, 얘는 분명히 F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지점도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있어요. x가 0이면 F 프라임 0이 얼마가 되죠?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면 문제가 생겨. 증가면 F 프라임 x가 무조건 0보다 커야지라고 정의하면 문제가 좀 생기는 게 발레가 생긴다고. 준범아, 이거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잖아. 오른쪽 위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증가잖아. 근데 이따위로 정의해버리면 F 프라임 x를 계산했을 때 이 3x 제곱이 항상 0보다 크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0일 때도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발레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 발레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증가라는 문장, 한국어 문장으로 주면 우리는 무조건 등호 붙여서 해석한다가 일단 결론. 이거 좀 기억을 해놓자. 그래서 그냥 너네가 기억할 건 그거야. 너네가 머릿속에 남길 건 얘들아. 근데 이거 뭐 등호 이거 정도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출제 요소가 아니거든요. 나머지는 변별 요소가 아니라서 그냥 머릿속엔 깔끔하게 이렇게 증가. 도함수의 부는 원함수의 증가감소를 결정하네.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긴 하네. 근데 문제에서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는 한글을 주고 내가 그걸 해석할 때 있잖아. 그때는 F'이 0보다 크다라고 쓰지 말고 크거나 같다까지 붙여야 이런 발레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야. 결론은 이거 한 줄. 문제에서 증가감소 주면 이렇게 할 거고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이런 건 좀 넣어 놓을 것이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오케이. 우리 머릿속은 깔끔하게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인데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증가한다라는 워딩을 주면 우리는 그걸 반응할 거야. F'X가 0보다 크다로 반응할 거야? 크거나 같다로 반응할 거야? 아니면? 같다로 반응할 거야. 오케이? 문제에서 한글로 주면 우리 같다로 반응할 거예요. 그래야 발레가 안 생겨요. 믿으세요. 알겠죠? 그거 말고는 출제 요소가 아니에요. 문제풀러 갑시다. 95쪽 필수의 1번 봅시다. 뭔가 어마무시한 게 써져 있다, 그쵸? 뭔가 이제 Holy shit the fucking you 하면서 이제 뭔가 이상한 게 써져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증가와 감소를 조사해 볼게요. 증감 조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식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제 여름이 싫어. 수식적인 방법으로 무슨 감표를 쓸 수가 있고요. 증감표라는 걸 만들 수가 있고요. 그냥 그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그려서 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해설에 써져 있는 게 증감표예요. 거기 써져 있는 게 증감표.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은 한번 해줄게. 뭔지 소개는 한번 해줄게. 근데 증감조사는 그냥 얘들아 무조건 그려서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제 증감표를 한번 설명을 하는 이유는 가끔 연습하는 선생님들 특히 내신에서 서술형 쓸 때 증감표를 이용하여 조사하시오라고 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간혹. 자주는 아니고 간혹. 한 2년에 한 학교 정도? 그 정도에 간혹 있어. 간혹. 증감표를 쓰라고 특정하는 경우가. 그래서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증감표로 설명을 수업 시간에 하실 거라서 그때 너무 무시하지 말고 한번 들어봐야겠죠? 근데 서술형에서 만약에 증감표를 무조건 써라라고 제안하면 어쨌거나 써야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그냥 무조건 그림 그리는 게 맞거든요? 내가 일단 그림 그리는 거 먼저 보여줄게. 봐봐. 네, fx가
이제 2x 3승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3이 얘 증가감소 조사할게요. 그러면 혜린아, 증가감소는 무슨 함수의 부호가 결정하는 거야? 도함수의 부호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연아, 넌 여기서 무슨 함수를 구하려고 노력해야 해? 도함수를 구하려고 노력해야 해. 오케이? 도함수 구하자. f 프라임 x는 몇 x 제곱? 6x 제곱 18x 12고요. 6으로 묶자. 그럼 얘들아 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고요. 묶자. 인수분해 너무 잘 되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까지 할만하겠다.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무슨 함수라고? 이게 도함수야. 그려보자 얘들아.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x축이 이렇게 있다 치자. x축과 교점이 잘 보이니까 이렇게 x축이 있어. 그럼 보여나 얘 몇 컴마 0과 몇 컴마 0을 지나게 그리면 돼요? 1 컴마 0, 2 컴마 0을 지나는 준범아 이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죠. 다시 한번 얘가 무슨 함수라고? 얘가 도함수야. 여기까지 오케이. 나는 저 도함수의 무슨 호가 궁금해요? 부호가 궁금합니다. 함수값의 부호가요. 그럼 진짜야 봐봐. 여기 있죠 여기. 여기 혹시 함수값의 부호가 플러스일 것 같아? 마이너스일 것 같아? 플러스일 것 같죠? 요런 지점은 아무래도 할인 함수값의 부호가 플러스일 것 같아? 마이너스일 것 같아? 마이너스일 것 같죠? 여기는 함수값의 부호가 어떨 것 같아? 플러스일 것 같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봐봐. 원래 함수 생각해보자. 원래 함수. 원래 함수는 요 x는 1과 x는 2라는 순간이 있을 때 준범아, 요 x는 1까지 도함수부가 플러스라는 건 증가한다야 감소한다야? 증가한다는 게 뭐야? 오른쪽 위로 생긴다, 오른쪽 아래로 생긴다, 오른쪽 위로 생긴다,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그 다음은 1부터 2까지는 오른쪽 어디로? 아래로 감소한다야. 감소해야 돼. 부드럽게 감소할게요. 미분 가능할 테니까 다 함수라서 부드럽게. 그 다음 이 이후에는 다시 뭐 증가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그럼 일단 이제 말할 수 있죠. 얘들아, 마이너스 무한부터 1까지 증가 구간 찾을게요. 증가 구간. 여기서 증가고 여기서 증가죠. 그럼 얘들아 1보다 작을 때 증가죠. 2보다 클 때도 증가고요. 그걸 구간으로 표현할게요.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부터 1까지. 그 다음 몇보다 클 때도 증가야? 2보다 클 때도 증가죠. 그럼 얘들아 2보다 클 때 무한은 열린 구간으로 해야죠. 이게 증가고요. 감소는 이거 그냥 같은 구간을 꽂으면 돼요. 이런 애매한 1이나 2 같은 구간을 그냥 같은 구간 꽂으면 돼. 실제 포인트 아닌? 뭐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니까 감소겠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도함수의 부호 가지고. 오케이? 그리고 얘들아, 제가 이제 이쪽 파트가 미분의 본질이라고 했잖아. 자연스럽게 뭘 하나 했거든요. 뭐 했어? 야, 나 무슨 x 그려봤어? fx 그려봤죠? 얘들아, 도함수의 부호 아니까 3차함수 개형 대충 추론돼야 안 돼요? 되죠. 얘들아, 도함수 왜 배우냐면 부호 가지고 낯선 함수 추론하려고 배우는 거야. 우리 이제 3차함수 다 그릴 수 있어. 왜냐면 3차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함수고? 2차함수고 2차함수 부호 판단할 수 있잖아. 그래서 도함수를 왜 배운다? 낯선 함수 다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좀 뒤에 가서 할 거예요. 뒤에 가서 할 거니까 뭐 이제 지금은 증가함수만 잘 생각하되 이제 우리는 모든 함수 다 그릴 수 있어. 낯선 함수, 3차 함수 그릴 수 있어. 오케이? 그게 이제 도함수의 본질. 그래서 그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을 것 같고요.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요. 증가함수 판단. 그래프 그려서. 근데 표 그리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왜냐면 이제 또 학교 쌤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표를 많이 하실 텐데 혹시 서술형에서 제한 걸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혹시 가끔 제한을 걸더라고요. 가끔. 증가표라는 건 뭐냐면요. 일단
이렇게 이제 x를 쓰고요. 그 다음 순서는 별로 안 중요한데 해설이랑 순서를 좀 맞춰보면 x, f'x, fx 이렇게 한번 다 써보는 거야. 표를 말 그대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 표를 채우기 시작할 때 뭐 먼저 찾아야 되냐면 f'x가 0인 순간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그럼 봐봐. 우리 f'x가 6 곱하기 x-2, x-1이니까요. x가 몇일 때랑 몇일 때가 1일 때랑 2일 때가 이제 f'이 0이 되는 순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보는 거야. x가 1이라고 써보고요. x가 2라고 쓸 겁니다. 그러고 그때 f' 값은 0, 0이라고 이렇게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간격을 나눌 거고요. 그럼 얘들아 x가 1일 때 fx 값도 구할 수 있겠다. 그쵸? 채웁시다. f1 채워볼게요. f1. 그럼 우리 f1은 2 빼기 9 12 빼기 3일 테니까 얘랑 얘 더해서 14 빼기 12라서 여기 함수값은 2라고 채울 수 있을 거야. F2 구해봐. 10초 줄게. 암산해봐. 시작. 얼마일까? 준범아? 그게 아니라 1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1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좋아. 이렇게 채우자.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러면 이렇게 1과 2 사이에는 사실 일단 얼마나 많은 x값이 있겠니? 그건 이렇게 땡땡땡으로 채웁니다. 땡땡땡으로. f' x가 0인 지점 제외하고 이렇게 땡땡땡으로 채운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얘들아 f'의 구호를 대입으로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잘 봐봐. x가 1보다 작은 쪽이죠 여기는. 내가 생각나는 숫자 하나만 말해볼래? 소위 1보다 작은 숫자 생각나는 거 하나 말해볼래? 그래 0이 생각나는구나 녀석. 그래 녀석 0이 생각나는구나 얘들아. 0을 한번 넣어보자 얘들아 f'에다가 0 넣으면 6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들아 f'은 양수일까요? 그러니까 도함수는 부호만 중요? 부호만 0 넣으면 얘들아 6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12죠.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이렇게 부호만 씁니다. 부호만 1과 2 사이의 값은 얘들아 대충 넣으면 마이너스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뭐 3 같은 거 넣어보면 3 같은 거 넣어보면 얘들 양수 나와. 이렇게 f'의 부호만 한번 써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 진짜요. f'이 플러스면 함수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면 이렇게 fx가 오른쪽 위로 간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오른쪽 위로 간다. 마이너스면 fx가 오른쪽 아래로 간다 이런 표기를 쓰고요. 플러스면 fx가 오른쪽 위로 간다 이런 표기를 씁니다. 따라서 이렇게 f'x가 0인 지점을 기준으로 삼고 그 사이값 나머지 구호는 이제 대입해서 찾아준 다음에 뭐 증가함수 채우는 게 증감표입니다. 근데 저거 언제 채우고 있냐? 그냥 그리자. 결론이야. 실제 문제 풀 때는 그려서 그래프적으로 확인하는 게 맞지 않나? 밑에 정리 천천히 해보고 1-1번의 괄호 1번 판단 한 번만 해볼래요? 혹시 이거 정리 먼저 해보고 밑에 1-1번의 괄호 1번 판단 한 번 해보자. 1-1번의 괄호 1번 하나만 그림 그리길 봐라. 그리고 얘들아 괄호 2번 같은 건 지금 풀기 좀 빡세요. 왜냐면 얘들아 지금 입장에서 괄호 2번 풀려면 증단표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얘들아 저 뒤에 가서 내가 3차 함수랑 4차 함수 개형 설명해 줄 거거든. 그러면 그냥 그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저는 일단 괄호 2번은 잠깐 놔둘게요. 지금 입장에서 생각하기엔 너무 헷갈려. 왜냐면 우리가 아직 3차 함수 개형을 몰라서. 그래서 풀 거면 증단표로 풀어야 돼. 지금 괄호 2번은 무조건. 근데 나 증단표 그리기 싫어. 그래서 뒤에 3차 함수 개형 알려주고 다시 알려줄게. 알겠지? 걱정하지 마. 지금 풀긴 빡세. 지금은 괄호 1번만 완벽하게 하면 돼요. 괄호 1번만. 지금 괄호 2번을 풀려면 증단표 그리는 거밖에 답이 없다는 거.
우리 아직 3차함수 잘 못 그려서. 그래서 바로 1번만 하자. 바로 1번. 심심하면 증간표 한번 그려보면 좋고. 증가함수하고 극대급수하고 함수 그래프까지 할 건데 최대 최소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프까지는 갈 거야. 최소 목표 110조 되면 최대 최소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정신없이 달려야 돼. 할 게 너무 많아. 할 거야. 열심히 달려보자. 할 수 있어 너네들. 근데 솔직히 1-1번은 풀지 않냐 얘가?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감소고 나머지 싹 다 증가. 뉘앙스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넘깁시다. 천천히 한번 정리해보고 1-1번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감소고 나머지 다 증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천천히 한번 판단해보고 바로 2번은 쌤이 뒤에 내용 설명하면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바로 2번은 잠깐 놔둬. 되겠지? 96쪽 갑시다. 96쪽. 고1 개념을 좀 가져와야 돼. 96쪽은. 아니 근데 너네 혹시 그거 기억나? 이거 하기 전에 까먹은 친구들 있을까봐 또 얘기하면 너네 어떤 식을 해석할 때 있잖아. 식이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 식을 그려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려볼 수도 있죠. 그린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아니나? y는 좌변을 그리고 y는 무슨 변도 그린다? 우변도 그린다. 뭘 끄덕이냐고 대답하라고. y는 우변도 그린다. 가자. 까먹었어도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필수제 2번 필투. 가자. Let's go. Let's get it. 얘들아 fx가 주어져 있는데 보여나 어쨌거나 얘가 무슨 가 있으면 좋겠대요? 실수 전체에서 증가. 얘들아 증가 함수는 무슨 함수의 부호가 결정하니까? 도함수 부호가 결정하니까 그냥 무조건 미분하자. 미분 꽂자. 미분하면요 몇 x제곱? 3x제곱 더하기 몇 ax? 2ax 더하기 얼마? a라고 쓸 수 있겠다.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준범아 얘가 증가하려면 얘 부호가 0보다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크거나 같다. 그래. 근데 이 크거나 같다가 문제 워딩을 보면 혜린아 무슨 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에서. 이걸 만족한 x가 모든 실수여야 돼. 베스트는 뭐냐면 쌤 이거 몇 차 부등식인데요? 2차 부등식인데요. 모든 x에서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네요. 기억나는 사람? 혹시 이거 판별식 0보다 크다일까? 판별식 0보다 작다일까? 작다죠? 오케이? 그게 이제 이게 또 가물가물한 친구들을 위하여 추론하면 돼요. 기억 안 나면. 얘들아 식이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뭐 하자고요? 그리자고요. 그린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y는 좌변 그리고 y는 우변 그리고 비교하잖아. 봐봐. y는 0을 그릴게요. 근데 이 y는 0보다 이 2차 함수가 커야 되는데 작아야 되는데 2차 함수가 큰 거지. 2차 함수의 y 값이 큰 거니까 2차 함수가 여기 생겨야 된다고. 2차 함수가 0보다 크도록.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교점 생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안 만나야지. 이렇게 2차 함수가 공중에 떠 있어야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쓰자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판별식 꽂으면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는 0과 3 사이 정도라고 뭐 써주면 되겠다. 따라서 이 친구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친구는 그런 내용이고요. 바로 2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구간의 제한이 좀 걸리고요. 바로 2번도 살짝 봐주면 어쨌거나 증가 감소 얘기니까 이제 뭐냐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얘가 이제 3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더하기 a가 될 텐데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란 구간에서 감소해야 안 돼요. 국어적으로 감소한다고 써져 있으니까 할인아 이거 부호가 0보다 작거나 어떻다? 같다면 됩니다. 그럼 얘들아 추론
이 이차함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차함수. 그럼 이 이차함수를 한번 그려보면요. 꼭지점 생각해서 한번 그릴 건데, 만약에 꼭지점 찾을 때 이제 우리 양민처럼 완전 제곱 만들지 말고, 이차함수 꼭지점 어떻게 찾으면 돼? 그냥 미분에서 몇 되는 곳? 0 되는 곳 찾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곳 찾으면 끝이야? 0인 곳 찾으면 끝이잖아. 오케이? 어제 했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 찾자. 얘 미분. 네, 그러면 얘 미분하자. 몇 x? 6x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치? 얘가 몇이 되는 순간 찾자? 0이 되는 순간 찾자가 이제 축 찾자는 거잖아요. 그럼 얘들아 우리 이 이차함수는 저거 3분의 1이잖아? 그럼 보현아 여기가 몇 분의 1이지 않겠느냐? 3분의 1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얘들아 이제 이차함수 축 찾을 때 완전 제곱 묻지 말고 축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순간이니까 미분에서 0 될 때 찾으면 돼요. 계산 훨씬 예뻐. 네, 그럼 우리 무슨 너스 1부터 1까지만 볼까요? 다 볼 건 아니고 마이너스 1부터요. 1까지만 볼 거야. 그럴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한번 넣어주면 3 플러스 2 플러스 A 플러스 5 됐네요. 그렇죠? 따라서 내가 관심 있는 범위는 요만큼이다. 다 그리지 말고 내가 관심 있는 범위는 요만큼이다. 여기 이제 A 플러스 5 이런 구간이다. 예, 근데 요 이차함수 부분이 소연아 몇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반드시 0보다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0이 이런 데 있으면 될까 안 될까? y는 0이라는 순간이 여기 있으면 0보다 큰 순간이 있죠. 그럼 y는 0이 할인아 요 a 플러스 5보다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y는 0이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모든 이차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서진아 a 플러스 5랑 0을 비교했을 때 0이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0이 더 크다야 0이 더 작다야? 크다죠. 그리고 타도 되고요. 그냥 뭐 크다 되잖아. 작거나 같다니까. 그래서 a는 무슨 너스 5다?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넘어가고 싶은데 좀 불안하니까 얘들아 2-3번 한 번만 풀어볼래? 2-3번 하나만 얼른 해보자. 2-3번 스탑 도 스탑 도 스탑 도 스탑 도 스탑 도 스탑 도 그치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맞아. 같은 것도 허용을 못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계속 0보다 크거나 같다에 포함되는 순간이니까 괜찮습니다. 오케이? 나 이거 풀어야 돼. 이렇게 아니야 근데 이것도 괜찮아. 그럼 얘가 이제 모든 x잖아. 이거 이제 모든 x라 생각해요. 얘가 모든 x에서 0보다 어때야 돼? 감소해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써줄까? 여기 부등식으로
누가 이거 마이너스 1인데 안 되는데 마이너스 곱하는 게 맞겠다, 그치? 그럼 마이너스 곱해줘. 부동산이야. 그렇지. 그럼 저거 몇 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지. 그럼 그냥 무슨 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꽂으면 될까? 한 배씩 꽂으면 돼. 오케이? 언니야, 근데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원표시가 보일 수 있을까? 사실 얘가 이제 1부터 2라는 구간을 찾을 건데 축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1부터 2가 어디 있을지가 되게 고민인데, 그리고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봐봐. 그 f'x가 1부터 2라는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길 원한다, 그쵸? 근데 그럼 사실 이 문제에서 핵심인 건 뭐냐면, 사실 엄밀하게 f'x는 이제 이렇게 위로 볼록하겠죠? 왜냐하면 음수니까. 왜냐 그러면 얘가 1부터 2에서 0보다 크냐는 생각해봐. 얘는 위로 볼록하니까 사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결정할 때 여기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사실은 안 중요할까? 1부터 2가 만약에 이렇게 되더라도 1이 중요한 거고, 1부터 2가 이렇게 되더라도 이 끝각 구간들이 훨씬 중요한 거란 말이야. 사실 얘가 얼마인지 별로 안 궁금하고, 그냥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결정하는 이유는 f'몇하고 1하고 f'몇일까? 이니까 그냥 얘네들 각각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퉁쳐서 계산하는 게 이 문제는 맞지 않나. 축이 별로 안 중요해요. 이렇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너희 고1 때 공부를 그래 좀 했나 보구만. 얘들아, 그 괄호 3그 밑에 2-3번 뉘앙스 설명 한번 해줄게요. 근데 2-3번은 이제 고1 수학이랑 좀 연계해서 헷갈릴 만한 게 있는데, 봐봐. 그래서 결국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1부터 2라는 구간에서 얘가 0보다 크다를 계산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우리 f'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ax 마이너스 3a잖아. 근데 얘들아, 우리 이 2차 함수는 어디로 볼록한 2차 함수야?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1부터 2를 볼 때? 근데 그럼 잘 생각해봐. 축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건 맞아. 근데 얘가 0보다 크다를 계산할 건데, 그러면 사실 요런 아래 지점들이 0보다 크다를 계산하는 게 우리 목표잖아. 사실 이 꼭지점이 어디 있는지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얘는 안 중요해. 여기?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에서 중요한 지점은 1이라는 지점과 2라는 이 끝지점이거든요. 끝지점. 물론 이제 이 끝지점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생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얘는 안 중요하고 요 1과 2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얘들아, 얘는 그냥 1일 때도 0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하고, 이렇게 2일 때도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렇게 두 개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된다고 한다. 된다고. 왜냐하면 이 꽁다리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뭐 그건 별로 안 궁금하고요. 1부터 2라는 이 제한된 범위가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걸쳐지게 생길 수도 있고, 이 끝에 모이게 생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를 결정하는 건 이 꽁다리가 얼만큼 위에 있냐가 아니라 그냥 이 끝값 1이랑 2라는 지점을 걸어서 어느 구간에 있던지 간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끝값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끝값만. 그런 패턴이고 몇이냐?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극값이랑 그래프까지 쭉 가봅시다. 잠깐만 끊었다 합시다. 파이팅.